안녕하세요. 스마트 리더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9 플러스 제품에 대한 간단한 사용기 및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품 출시 전 갤럭시 S9 예상 스펙 및 예상 특징에 관한 설명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기능과 특징들이 대부분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갤럭시 S9 제품은 갤럭시 A 제품과 비교했을 때 화면의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기능적이라든지 큰 차이가 없고 차이라고 한다면 카메라 기능이 대폭 향상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카메라 기능도 갤럭시 S9 기본형에는 예전과 거의 비슷한 카메라가 적용이 되었고 S9 플러스에만 듀얼 카메라 가변 조리개 성능을 넣어서 다양한 그런 카메라 성능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이거 말고 눈에 크게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스테레오 스피커입니다. 당시 영상에서도 스테레오 스피커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단순히 하나의 스피커가 아닌 두 개의 스피커가 들어가는 정도로만 언급을 했었는데 이것이 실제 들어봤을 때 사람이 느끼는 체감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1차적으로 제가 이제 느낀 느낌을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참고로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모델이 갤럭시 S7 엣지 모델입니다. 대부분의 갤럭시 S9을 설명하는 영상에 보면은 갤럭시 S8 제품과 비교를 해서 그 특징들을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8 모델을 갖고 있지도 않지만 이 제품 갤럭시 S9 제품을 업그레이드 하려는 대부분의 사용자분들은 저처럼 7 엣지 모델이나 그 이전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통신사 약정도 2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S9에 대한 설명이 아닌 기존에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였던 그런 제품과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보는가는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모델이 있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모델이 이번에 새로 출시된 갤럭시 S9 플러스 모델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모델이 기존에 사용하던 갤럭시 S7 엣지 모델입니다. 자, 일단 크기 자체가 갤럭시 S9 플러스가 길이적으로 훨씬 긴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모델은 일반 모델보다 화면이 큰 엣지 모델이고요. 왼쪽에 있는 모델도 기본형보다 화면이 큰 플러스 모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 다 화면이 큰 모델인데요. 그러니까 화면의 사이즈는 S7이 5.5인치 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S9 플러스 모델이 6.2인치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가로폭 사이즈는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 재봐도 비슷하고요. 해상도도 1440으로 동일합니다. 이제 세로 사이즈가 늘어난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화면의 크기는 대각선 크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세로가 늘어난 만큼 대각선의 길이가 길어졌고 그것이 6.2인치, 5.5인치, 0.7인치의 차이를 발생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물리적인 크기 자체도 어느 정도 커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화면이 차지하는 베젤의 두께가 워낙 얇아져서 화면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상단 베젤은 거의 뭐 7에 비해서 반 정도, 자, 하단 베젤도 거의 3분의 1 정도로 작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만큼 세로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해상도를 볼 때 오른쪽에 있는 7 엣지가 2560 1440입니다. 왼쪽에 있는 S9 플러스는 2960 1440, 그러니까 1440 가로폭은 동일한데 해상도는 동일한데요. 세로가 한쪽은 2960, 한쪽은 2560 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얘기는 픽셀의 사이즈 측면으로 봤을 때는 왼쪽이 많기 때문에 더 이렇게 조밀하거나 이렇게 세밀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2560과 2960의 차이는 어떤 픽셀이 작아진 차이가 아닌 화면이 커짐으로 인해서 그만큼 많은 픽셀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PPI, 픽셀 크기로 볼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외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눈에 띄는 외형이 기존 7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홈 버튼,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 그리고 실행한 앱 보기 해가지고 이제 물리적인 형태로 버튼이 존재를 했는데요. S8부터 적용이 되었는데요. S9도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버튼이 사라지고 이제 화면상의 터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콘 형태로 보이는데요. 자, 기능은 동일합니다. 뒤로 가기 버튼, 홈 버튼, 그리고 실행한 앱 보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물리 버튼이 사라지면서 궁금했던 것이, 자, 우리가 언젠가부터 홈 버튼을
두 번 연속해서 누르게 되면은 카메라 앱이 바로 실행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홈 버튼을 두 번 눌렀는데요. 바로 카메라 앱이 실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기능이 화면이 잠겼을 때도 적용이 돼서 굉장히 그 사진을 찍을 때 편리하게 활용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9 모델을 보면서 똑같이 두 번을 제가 터치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터치니까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자, 이 기능이 전원 버튼으로 넘어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S7은 홈 버튼 두 번을 갖다가 이제 클릭을 했는데요. S9은 오른쪽에 전원 버튼이 있는데요. 전원 버튼을 두 번을 지금처럼 누르게 되면은 지금처럼 카메라 앱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혼동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단 쪽을 보면은요, 이제 왼쪽에 3.5파이 이어폰 잭, 그 다음에 충전 단자, 여기 마이크,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갤럭시 S9도 동일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5파이, 그 다음에 이제 충전 단자가 있는데, 충전 단자가 이제 5핀에서 USB-C형으로 갤럭시 8부터 이제 바뀌었죠. 자, 그리고 여기 마이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커가 있는데, 이 스피커가 갤럭시 S7 뿐만 아니라 갤럭시 S8에서도 외형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었는데, 이 부분이 뭔가 좀 이렇게 스피커가 안에 들어간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케이스를 약간 울림판 형태로 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함인지, 이제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간 좀 들어간 느낌이라는 게 이 부분이 좀 특징이 될 것 같고요. 자, 아랫부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S9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스테레오 스피커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피커가 하나가 아닌 두 개인데요. 앞서 얘기했던 이 부분에 지금 스피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예전에 그 예상 스펙, 예상 기능 영상에서 이 부분에 이제 스피커가 있고 스테레오 스피커가 하나 더가 이쪽에 생긴다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에 3.5파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영상 내용에서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 여기에 있는 스피커가 이쪽으로 대칭되는 것이 아니라 위쪽에 스피커가 위치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위쪽에 정확하게 이렇게 대칭되는 위치에 스피커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요 앞쪽에 이 부분에 스피커가 위치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특징이 스피커가 양쪽으로 두 개가 있어서인지 마이크도 밑에도 있지만 윗부분에도 보면은 마이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녹음 앱을 실행했을 때 인터뷰 모드에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관련 앱을 설명할 때 해당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측면 쪽을 보면은요, 볼륨 버튼이 위아래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갤럭시 S9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볼륨 버튼이 있는데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긴 버튼으로 해서 위쪽을 누르면은 이제 올리는 거, 아래쪽은 내리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그와는 별도로 그 기존에 없던, 세븐에서는 없던 버튼이 하나 보이는데 바로 이게 빅스비 버튼입니다. 이제 빅스비를 호출하는 버튼인데요. 자, 빅스비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기능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할 때 이 기능을 이 버튼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뒷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면에는 이제 주요 기능이 이제 카메라가 위치하는데요. 이제 눈에 띄는 쪽 카메라 이외에 그 부분이 바로 그 지문 터치 센서 부분입니다. 기존의 갤럭시 S7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 버튼 위가 지문 센서를 인식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물리적인 버튼이 이제 화면으로 바뀌면서 지문을 인식하는 부분이 이제 카메라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갤럭시 S8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문 인식 부분이 이제 카메라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불편함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갤럭시 S9으로 오면서 이 부분이 내려와서 오히려 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려진 대로 갤럭시 S9 플러스인 경우, 그러니까 갤럭시 S9에는 해당이 안 되고 플러스 모델만 지금처럼 듀얼 카메라가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이제 위에 같은 카메라는 이제 조리개까지도 가변 조리개를 지원해서 F1.5, F 2.4인가요? 두 개의 조리개를 지원을 해서 다양한 형태, 좀 어두운 곳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밝게 찍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심도 있는 또 촬영도 가능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외형적인 특징을 살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화면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9에 오면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차이점이
앱스 아이콘 버튼이 없다는 겁니다. S7 같은 경우에는 앱스 아이콘이 있어서 터치를 하면은 앱들이 있는 화면의 앱스 화면으로 이동을 했고요. 다시 홈 버튼을 누르면 지금처럼 홈 화면으로 왔는데요. S9 같은 경우에는 앱스 아이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앱스 화면을 어떻게 진입을 하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냥 한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아래로 내리면은 지금처럼 앱스 화면으로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올리면은 다시 홈 화면으로 갑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내리면 가고 올리면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리면 가고 또 내려도 다시 반대로 오고 그리고 올리면 가고 또 올려도 반대로 오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올리건 내리건 똑같은 그 기능이고요. 어떻게 하던 홈 화면과 앱스 화면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홈 화면이 현재 있는 위치 페이지를 이 부분을 보고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페이지를 넘기면 페이지 위치가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위치에 와 있는데 왼쪽으로 한 번 더 가면은 빅스비 화면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 갤럭시 S7 엣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샀을 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홈 화면이 이 위치고 계속 페이지를 이동하다가 마지막까지 이동하고 한 번 더 가면은 플립보드라고 하는 뉴스 앱이 실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꺼서 지금 더 이상 그 플립보드가 실행되지가 않는데요. 자, 그와 비슷한 것처럼 그 갤럭시 S9에서는 홈 화면을 가장 왼쪽에서 한 번 더 가게 되면은 지금처럼 빅스비 홈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빅스비 기능은 갤럭시 S8부터 삼성에서 미는 기능인데요. 갤럭시 S9에서 많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따로 제가 별도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기능을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불필요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밀어서 해당 화면으로 진입을 하면 다시 이렇게 또 빠져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빅스비 홈화면 기능을 이제 끄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홈 화면의 편집 화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홈 화면의 편집 화면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그것은 이제 S7과 S9이 동일합니다. 일단 아이콘이 없는 빈 공간, 홈 화면의 빈 공간을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지금처럼 편집 화면으로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손가락 두 개를 우리가 이제 화면을 확대할 때 이렇게 넓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렇게 좁히는 겁니다. 이렇게 좁히게 되면은 마찬가지 편집 화면으로 들어가고요. S7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좁히게 되면은 편집 화면으로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편집 화면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뭐 페이지 전체를 지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자, 우리는 빅스비 홈 화면이 더 이상 안 나타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빅스비 쪽으로 가서 위에 파랗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온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터치하면은 파란색이 없어지면서 빅스비 홈 기능이 꺼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나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홈 화면 옆에 있는 빅스비 홈 화면 아이콘이 없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화면으로 더 이상 이렇게 왼쪽으로 밀어도 더 이상 빅스비 홈 화면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다시 그 빅스비 홈 화면을 살리고자 할 때는 다시 편집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편집 화면으로 들어갔고요. 이 상태에서 자, 빅스비 홈 쪽으로 와서 다시 이 부분을 터치를 하면은 다시 그 오프 상태에서 온이 된 거죠. 이 상태에서 가보면은 자, 홈 화면 왼쪽에 보면은 빅스비 화면 있다는 아이콘이 표시가 되고요. 왼쪽으로 밀면은 빅스비 화면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앞서 빅스비 홈 화면을 제거하는 기능을 방법을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처음 구입을 하면은 이제 홈 화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용자 입맛대로 꾸미는 화면입니다. 이제 자주 사용하는 앱 아이콘을 설치한다든지 이제 필요한 기능들을 이렇게 입맛대로 꾸미는 화면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된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왼쪽에 있는 갤럭시 S9 같은 경우에도 처음 이제 제가 이제 설치를 하고 나니까 현재 날씨가 보이는 부분에 플러스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플러스라고 돼 있는 부분을 터치해서 지역을 설정하니까 바로 이렇게 날씨가 보이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구글 검색하는 그런 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위젯이라고 합니다. 앱을 실행하지 않고 홈 화면에서 바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게 앱인데요.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필요하신 분도 있지만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검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구글 이런 검색 그 위젯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우거나 또는 위치를 옮기거나 약간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밑에 거를 지우겠다라고 했을 때는 지우고자 하는 위젯을
누른 상태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자, 길게 터치를 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홈 화면의 삭제라는 요 부분이 보이는데요. 자, 이 부분을 터치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날씨 같은 경우에는 뭐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운데에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기가 안 좋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놓고 놓으면은 자, 빈 화면 아무데나 터치를 하면은 이제 고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위치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갤럭시 S7도 마찬가지입니다. 7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걸음을 갖다가 기록하는 이런 위젯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해외 나갔을 때 양쪽의 시간을 볼 수 있는 위젯이 있는데, 자, 이 위젯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마찬가지 길게 터치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터치를 했고요. 자, 길게 터치를 했는데 앞서서 갤럭시 S9은 이게 손을 띄고 삭제하는 부분에 터치를 했는데 약간 다릅니다. 갤럭시 S7은요,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위에 휴지통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콘까지 이것을 끌고 올라갑니다. 끌고 올라가면은 아이콘에 다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휴지통의 뚜껑이 열리는 모양을 취하면서 빨갛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손을 띄게 되면은 해당 위젯을 삭제를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새로 구입한 S9 같은 경우에 홈 화면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꾸미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삭제한 모든 위젯은 다시 여러분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홈 화면에서 무엇을 지우고 하는 것들은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자, 홈 화면의 특징, 앱스 화면의 특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그 강좌 중에 홈 화면과 앱스 화면이라는 강좌가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홈 화면을 관리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해서 갤럭시 S9에 대한 외형적인 특징,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적인 특징, 그리고 처음 사용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이슈들, 해결 방법들에 대해서 갤럭시 S7 엣지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모든 그런 특징들을 설명하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1부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자, 이어지는 2부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좀 더 세세한 내용들, 세세한 팁들, 꼭 알아야 되는 기능들을 기능별 앱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린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참고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단 외형적인 특징이라고 설명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7과의 9과의 차이점, 그리고 이제 2부 영상에서는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특징들을 설명을 할 텐데요. 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안드로이드 OS의 차이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S7 엣지인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OS 7.0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S9인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버전 8.0 일명 오레오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의 차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이 OS의 차이에서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S7인 경우에 조만간 삼성전자에서 8.0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8.0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은 오늘 배운 내용들, 앞으로 2부에서 다룰 차이점이라고 하는 상당 부분들은 유사해질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지금 이 시점에서요, S9만 오레오 버전이고 S8과 노트 8도 조만간 오레오 버전은 업데이트가 될 거고, 그 이후에 아마 7이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4월 중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지는 2부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유익했다고 생각이 되시면 좋아요 버튼, 특히 이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